지난 11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부산의 한 딸기 농장. 신혜 씨가 이곳을 찾은 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딸기를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장신혜라고 하고요. 아, 예. 이번에 저희가 못생긴 농산물이나 예. 그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과일이나 채소로 그 짜투리 파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예. 채소나 과일을 수확하는 농가에는 자투리 혹은 못난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크기가 작은 것들이 그것인데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딸기는 꽃을 피우는 시점부터 열매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꽃을 피울수록 맺히는 딸기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아주 크다. 요런 게 작으면서 요거 여기 약간 조금 기어 들어가고 파여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요 상품하고 물건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조금 파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파여 있기도 하고 않고. 예, 좀 가가 작다 아닙니까? 이게 요런 거 진짜 못난이지. 아, 벌이 그러네요. 수정을 이쁘게 안 시키는 거라 부지런히 안 시켰어야 됐습니다. 모든 거는 수정이 잘 돼야 덮어두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요래 하면 또 이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난다 아닙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하지만 완벽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못난이 딸기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가공용 제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짜투리가 나오면은 사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네. 이제 키우다 보면은 이런 가도 나오고 이런 가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마음을 비우고 또 짜투리 드신 분도 있고 하니까 또 그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독특하게 생겼네요. 개성 있게. 시장에서 외면받는 딸기의 맛은 어떨까요? 아, 맛있다. 이게 맛있지? 추울 때 먹으니까 더 감사해요. 사실 그 줄에 있던 딸기 중에 제일 맛있어 보여서 저거 먹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못난이 딸기라고 하셔서 네, 좀 놀랐어요. 자연에서 나고 사람이 키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작고 못난 농산물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맛있게 요리해서 나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 잘 가. 네. 신혜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산지에 분명히 존재하는 못난 농산물들을 슈퍼마켓의 진열대 위에서는 왜 만나기 어려운 걸까요? 일정한 크기와 길이, 모난 데 없는 생김새, 고른 색깔 등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채소와 과일들. 그건 거래 가능한 농산물의 규격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서 정한 오이의 상거래 기준을 보면 크기와 길이가 일정해야 하고 적당한 지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무게도 적당해야 하며 하물며 팽팽한 정도와 색깔까지 기준에 부합해야 하죠. 완벽한 농산물에 연연하는 이 기준은 지난 2009년 삭제됐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과 산지 유통센터의 선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산지에서 수확돼 이곳으로 보내진 사과는 우선 무게를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분류된 사과는 유관을 통해 또 한 번 나뉘어지는데요. 이때 색깔의 분포도와 표면의 흠과 같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거의 80% 이상 깔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여기 보는 흠이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정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상처가 있으니까, 그죠? 겉모양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시장의 규칙. 농산물을 키우고 거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애써 수확한 사과 선별을 앞둔 농부 이용아 씨. 저장해둔 사과에 흠이라도 있을까 그는 항상 전전긍긍입니다. 사과를 80%만 사과는 익으면 당분하고 당도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소비자들이 눈으로 먹기 때문에 우선 빨갛고 이쁜 거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옛날에는 이렇게 사과 안 길렀어요. 맛과 영양에서 자부심을 갖지 않는 사과가 단 한 개도 없지만 적지 않은 사과가 오늘 선별 과정에서 반품됐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기에는 적합치 않기 때문이죠. 이런 비품 다시 가져가실 때 어떠세요? 아, 마음이 안 좋죠. 이것도 돈 받고 팔아야지 뭐.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상품이 가치가 없으니까 가져가서 주스라도 그래도 가공해서 파니까 뭐 그다지 뭐 그렇게 버리는 건 아니니까 좀 낫죠. 용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도 못생긴 농산물의 순환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곳은 약 300여 가지의 과일과 채소를 취급하는 도매시장입니다. 산지에서도 가서 봤는데 이제 유통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뭐 나눠지나 기준이 나눠지나 이런 것들 보고 싶어서 유통하는 곳에 왔어요. 크게 상중하로 분류된다는 채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오이도 백오이, 백오이 보여드릴게요. 네. 백오이도 요 사이즈 아주 이쁘죠? 네. 보기에 아주 민망하지 않죠? 네네. 요런 게 특상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 이곳에서 통용되는 이렇게, 채소의 기준 역시 작물이 대부분 시원한 것도 그 있죠? 생김새입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휘어지거나 이렇게 말려 있거나 뚱뚱한 배 나온 것들은 상품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네, 특, 상, 뭐 중, 요거 이제 풋고추를 여기 보여드릴게요. 상자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완벽한 이 형태에 위에, 익숙해진 소비자 누렇게 좀 역시 생기고 생김새를 따져 안 좋은 장바구니에 상태예요, 담죠. 지금. 상해에서는 판매가 좀 힘들어요. 상품 가치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마트나 소매상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판매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모든 농산물을 소진하기 위해 애쓰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폐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과 달리 장기 보관이 어려운 채소의 경우 금세 시들어버리거나 변질이 되고 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육안으로 보거나 또는 사기에 꺼림칙하니 제 기간에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마는 것들도 발생하는 겁니다. 농산물의 폐기 현장을 보며 할 말을 잃은 신혜 씨. 이 색깔 왜 이렇게 예쁘지? 그녀가 보기에 어떤 것들은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우리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산지와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수많은 식재료들. 너는 이만큼 상하면 안 먹어? 나는 떼고 먹어. 맘마미야. 우와. 신혜 씨는 이날 같은 신세가 되었을지 모를 채소와 과일을 조금 구해냈습니다. 자칫하면 쓰레기통으로 갔거나 어이없는 가격에 팔리거나 아니면 갈아져서 주스가 됐을 애들인데 살아온 거잖아요, 기특하게. 그래서 남기는 거 없이 진짜 싹싹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